있습니다. 네, 저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주민협력과에서 과장 맡고 있는 손수아라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회복된 거. 어떤 상태를 회복되었다고 정의하세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한다고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면 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삶이라면 너무 고통이 가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민은 회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위기와 역경이 계속 반복되어도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질병 그리고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리고 그 힘을 갖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저희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회복 협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협력의 모습은 여기 오늘 주제어처럼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 또다시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오늘까지 지난 1년간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회복 실천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수고해주신 여기 계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네, 공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참여 주민분, 협력기관분들, 사업 담당자가 토크 콘서트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성과 공유회의 문을 여는 인사를 위해서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나상희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가 밝아지면 또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톡톡 2000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기까지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민은 지난 2년간 정신적 고생을 겪는 주민들과 함께 정서적 지지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을 관계망 사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고독과 정신적 고생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3년을 기획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의 말 한마디, 미소에서 커다란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립과 무관심이 따뜻한 공감으로 바뀌는 동안 함께 사는 공동체임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그 여정을 되돌아보고 이분들의 용기를 축하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마을 관계망 형성 사업이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비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자문위원으로 도움주고 계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상임팀장님, 그리고 연구자문위원으로 도움주시는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양희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역 내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는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정보영 관장님,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한결 사무국장님은 패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관 한미경 관장님, 늘 따뜻한 미소 감사합니다. 서울 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백옥선 관장님, 허리가 아프신데도 오늘 오셨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수정 관장님,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진용숙 관장님,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의 오랫동안 지인 김순덕 관장님께서 격려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50플러스 우리 김민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희 복지관에서 같이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가지만 우리 김민석 센터장님이 어느덧 우뚝 리더가 돼서 관악구에서 만나게 됐어요. 앞으로 더 성장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신 기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김선희 복지정책과장님, 정재실 자원연계팀장님, 이호연 주무관님 지금 오고 계신가 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 사업 성과 보고와 2부 토크 콘서트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부 사업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톡톡 말 톡톡의 여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김예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되게 두려운 마음에 찾아왔던 게 먼저 동사무소였고, 그래서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성민복지관을 또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만난 사업이 마음요가랑 그 따뜻한 한 끼였거든요. 일상생활 하면서 건강한 한 끼를 먹고 또 건강한 운동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힘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쉬고 싶다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나는 더 나아가는 그런 미래가 있어, 희망찬 미래가 있어 이러면서 회복하게 되고, 지금은 그냥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되게 좋은 시너지로 지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대학원 잘 마치고 나서 상담사로, 멋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셔서 좀 자연 환경도 보고 하면서 많이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37살 대학동에 살고 있는 임종주라고 합니다. 굿모닝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체력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나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체력을 좀 길러서 좀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걸 좀 느꼈고, 많이 느꼈고, 마음 편의점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을 좀 얻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적으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리 마음 한 끼를 하면서 제 적성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요리하는 게 적성이 많이 맞더라고요. 요리하는 게 적성이 좀 많이 맞았고, 고립된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좀 교류가 없었는데 다시 좀 괜찮고 좋으신 분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다시 사회로 나간 기분이었어요. 사실 사회 활동하는 기분이었고, 뭔가 하나 일하는 것처럼 사회의 구성원이 된 느낌이었다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성민에서 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회로 다시 나가서 복귀해서 뭔가 준비를 하기에 잘 짜여진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참여하시다 보면 어느새 뭔가 불안했던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다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기를 바람. 나는 행복해지길 바람. 나는 지금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 심신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람. 나는 행복을 바라. 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그 주민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나님은 상담사로 또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우리 종주님은 요리사로 혹시 만나게 됐나요? 네,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에 진솔한 이야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기 이웃살피미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 함께 해주신 강사님들, 그 지역의 기관단체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은 새로운 일상들을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업 담당자인 그 유연주 마음건강팀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마음건강팀 유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그 2년차를 맞이한 마음똑똑 마을똑똑 사업은 정신적 고생을 겪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중심의 회복실천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거나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정서적인 연결이 끊긴 상태였고, 이러한 단절은 자존감을 낮추고 외로움과 무력감을 불러오며 고립과 오히려 자신을 더 숨기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립과 우울이 서로 맞물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웃 간의 교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역 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협력이 필요한 주민 수에 비해서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고생을 경험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진 접근성과 친숙함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기획사업과 맞물려 그동안의 고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똑똑 마을똑똑 사업은 연차별로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먼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존재를 지역사회 안에서 드러내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때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자문과 교육, 정신적 고생을 겪는 주민과의 첫 만남, 그리고 기반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와 친구 이해 교육 등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통해 주민 간 관계망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년도에는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자조 모임과 공동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들이 등장하면서 정서적인 회복은 물론 사회적 연결망도 한층 확장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살피미와 같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안전망이 자발적으로 작동되면서 실질적인 고립 해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3차년도에는 2차년도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 실천 모델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저희는 공감관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약물 치료나 전문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내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결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의 첫 문을 열기 위해 첫인사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편지는 민관 정신건강 네트워크 참여기관, 취약주거 네트워크, 이웃사회 PM이를 통해 전달되었고 편지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복지관 사업 안내문 등을 동봉해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진심과 방향성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생을 겪는 분들에게 누군가와의 첫 만남 자체가 큰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한 소개가 아닌 따뜻한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마음건강 키트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병원 동행에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공감친구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 중심의 회복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관계의 밀도에 따라 집중관계 맺기, 일상관계 맺기, 느슨한 관계 맺기로 구분했고 각 동의 담당자와 정신장애 이해 교육을 수료한 이웃사회 PM이 그리고 회복 당사자가 함께 1:1로 매칭되어서 안전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또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경우에는 주민과 담당자가 함께 회복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점차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자신의 회복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회복을 위한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새로운 일상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모임이 운영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주로 강사 주도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2차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 모임의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리더로서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이 단순히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복지형 일자리의 새 출발입니다. 1차년도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서울 마음편의점을 개소하게 되었고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자치위원으로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더 주체적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경험 하나가 삶 전체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활동에 조금씩 참여하면서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민이 서로를 지지하는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회복치유 활동가를 정식으로 연계해서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만나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로 돌봄의 과정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회복의 자원으로 작용했고 회복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당사자가 지역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인식 변화와 포용적인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이웃사회 PM이 활동과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 교류의 문을 열었고
2000년도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회복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5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조사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의 생각과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웃살피미에게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회복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주변 환경 전체가 지지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복지관은 관련 네트워크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교육에 함께하면서 실무 역량을 높이고 예방, 치료, 재활,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환경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 성과인데요. 그 사업 성과는 저희 연구 결과 발표를 담당해 주실 저희 양혜정 박사님께서 좀 이어서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양혜정 박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성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양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 방문했던 게 그 서강대학교 석사생들을 데리고 성민이 너무 잘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기관 견학을 신청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림 분식인가요? 같이 떡볶이를 견학을 하고 떡볶이를 먹고 굉장히 학생들도 만족해하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성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연구로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2년 동안 함께 지켜보면서 굉장히 그 기관도 성장을 하면서 애정을 굉장히 많이 쏟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가장 제목을 먼저 다시 좀 띄워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구 제목을 연결과 참여, 변화라고 한 이유는 여기 주민분들께서 그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결된 그 만남이 다른 이웃들, 다른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또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변화하고 개인도 변화하고 기관도 변화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목을 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연구의 개요와 결과, 그리고 종합 분석 내용, 그리고 연구자로서 제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제언 드리는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그럼 이거 연구를 왜 했는가? 2년에 걸쳐서 단순하게 수량적으로 그 여기 주민분들의 변화, 기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업을 운영하시고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정말로 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주민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었는가? 도움이 된다라면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그 질적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실 내용은 그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민분들께서 15분 참여를 해 주셨고, 그리고 협력기관분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웃살피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웃살피미 선생님들 4분이 참여해 주셨고, 복지관에서 주로 또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고 계시는 3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변화가 어떠한지,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그 주민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먼저 그
전반적인 참여 수준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나타났듯이 2년 연속 복지관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고, 한 그룹은 사회 참여를 또 시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사회 참여를 시도하셨다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주민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주민분들께는 성미복지관이 회복의 장이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그 변화들은 그 개인의 그 당사자분들, 주민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회복, 아까 회복 그 과장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취업했다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열고 나가고 복지관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회복지 선생님들과 만나고 또 이웃살핌이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이런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민분들이 만나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제대로 보게 되고, 또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이런 일상으로의 회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회참여 도전에 중단하신,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저는 사실상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저는 1차년도에도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봤던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 밖을 나와서 복지관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을 하고 멈춰 계신 분들이 있었고, 대신에 이런 분들을 또 만나 뵀을 때 왜 이런 멈춤이, 잠깐의 멈춤이 다시 그대로 다시 고립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다시 재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셨고, 또한 그 과정에서도 조금 넓은 측면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서 무엇이 이것이 장벽이 되는가를 인식하는 수준까지 나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 다음에서 보시면, 또 사회 참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뵈면 복지관에서의 어떤 자존감도 향상이 되고, 아까 그 예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상 중에 있었지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증진이 되면서 도전을 가능하게 했고, 이 도전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역동들이 사실상 이분들한테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더 넓은 사회로의 어떤 연결로 이루어지는 변화들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분들께서 제안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참여하신 주민분들께서는 그 주로 어떤 거였냐면, 복지관의 이용을 좀 더 확대해달라.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복지관과의 사회 그 참여로 인해서 회복되고 과정 중에 있는 주민분들 또한 이 그 복지관과의 연결을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취업을 하셔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결됨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주말과 야간에, 그러니까 복지관 선생님들께서는 곤란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바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재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럼 좀 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그 주민분들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지자체의 역할,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 이제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웃살피미 선생님들도 네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만남에서 좀 얘기를 들려주신 분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아까 반갑게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웃살피미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2년 내내 그리고 그 전에도 활동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미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복지관은 선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또 평가를 하시면서 또한 그 복지관 자체가 주민들의 회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들께서 그 교육을 계속 받는 과정, 2년 연속의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한 주민분들과 만남을 계속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게 되셨고 그래서 이웃살피미로서의 그 부여받았던 이런 활동 영역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활동의 영역을 좀 확대하는 그래서 정말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도 또한 이 안에서 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민분들과 복지관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지역사의 어떤 공동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되었고 또한 그 지역사회 지지체계로서의 그 이웃살피미의 역할을 점차 전문화하면서 강화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또 제안으로는 또 이웃살피미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이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의 확보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사실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제안을 주신 것 또한 그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이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주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협력기관에 계신 그 선생님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신 그 결과입니다. 협력기관의 선생님들 또한 이런 협력체계를 많이 갖출 수 있었던 것이 기존의 그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그 지역사회 안에서 또한 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신뢰를 많이 갖고 있던 기관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영역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담당했던 주로 담당을 해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영역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또한 또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역사회 기반을 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들을 묻고 여기에 있는 복지관 중심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그리고 이런 것도 얼마나 촘촘하게 이 체계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가 이것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이 협력기관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성일복지재단에서 그 참여해주신 그 선생님께서는 선도적인 굉장히 그 여러 기관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매우 지금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 성과를 정리해서 잘 배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또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안으로는 마찬가지로 협력기관 그 선생님들께서도 복지관의 사업 성과를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지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결망을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열린 공간, 느슨한 연결을 갖는 복지관이 되어야 하고 더 유연하게 그리고 찾아가는 그 사업 이런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오고 싶은데 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그러면 하나를 더 설치해달라 성민을 이런 의견을 주실 만큼 이제 복지관 그 협력기관에서도 그렇게 더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성도 훨씬 더 낮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담당자분들, 복지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났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만나 배워왔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변화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정말로 복지관에 나와서 다른 분들과 교류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기 시작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실제로 또 체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스스로 성장을 하고 다시 한번 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점점 심해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의 기존의 복지관의 역할에서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역할들을 모색해서 찾아나가면서 도전하고, 여기도 저는 이 사업 자체도 성민의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좀 전환을 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혹은 이제 기관 전체 차원에서의 역량을 계속 승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고, 또한 그 지역사회 변화, 그 지역사회 많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을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그 변화들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제안에서는 그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듯합니다. 이 분들의 변화를 잘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내고 이 변화를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떠한 제도나 이런 정책이 또 필요할까, 좀 거시적인 측면에 우리가 더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제안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여섯 그룹이죠. 6그룹의 분들이 참여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7가지로 또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 어떤 회복의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복은 단순히 취업률 몇 %가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회복이고, 각 주민 한 분 한 분마다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회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회복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함께 만남, 교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동료, 이웃의 존재는 또 위로와 자기인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주민의 사회참여 도전과 지속 여부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실제로 이분들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구조적으로 지역사회가 구축이 되어 있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 이후에도, 여기는 회복 이후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에 다시 가시거나 직장에 복귀하신다 하더라도 그 연결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의 어떤 회복 탄력성,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지역 안에 속해 있고 지역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자와 지지체계 구성원의 인식 전환, 복지관이죠. 복지관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건 계속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또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사회 기반 실천 모델을 또 개발, 지금까지 3년 동안 앞으로 1년 더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전 충분히 이런 모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제언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또한 회복 지표,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아까 양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변화가 어떻게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기록도 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 돌봄의 주체화가 좀 필요하고, 복지관의 또 운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지침이나 이런 규정 들을 함께 좀 검토해보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천 지식을 공유를 하고, 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법률 제정 이런 부분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굉장히 딱딱한 말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여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와서 앞으로의 삶을 굉장히 먼 미래의 삶도 함께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준비 과정까지 경험되는 과정들을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고, 저는 또 여기에 하나가 이 어머니랑 첫 가운데 있는 거에서 주민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오다가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내가 복지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복지관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시던 분이 이제 복지관에 있는 그 동네에서 살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까 좀 딱딱한 용어로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입니다. 굉장히 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구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협력기관 그리고 또 이웃살피미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답게 사회복지를 또 가치 있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 성민의 모든 선생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하고 있는 것 맞을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꼭 들어야 되는 목소리들을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 양 박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연구 결과로서 너무 통찰 있게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의 길잡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딱딱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부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변화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이 아산 사업의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정선아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쁘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똑똑 팀에서 전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정선아입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하고 직업을 사실 넘어서 처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지역 활동이나 봉사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기업도 좋지만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도전하게 된 게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먼저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저한테 말 걸어주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있어서 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입사하면서 처음 만난 주민이 있으세요. 중장년 남성분이었는데 주변 분들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스스로 고립되고 대인 기피 그리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으셔가지고 혼자 외롭게 살고 계셨던 분인데, 계속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냥 안부 확인하고 만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마음똑똑 사업을 하면서 이분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많이 거절을 하시다가 같이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마음똑똑 사업에 들어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활동을 오셔도 막 요리하시면 요리만 열심히 하시고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회차가 지나고 주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좋아지시는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그때 그분 왜 안 오셨어? 그분 뵙고 싶은데 그분이 내 웃음 포인트야 이러시면서 굉장히 주변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 활동이 내 인생이 너무 좋고 나는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보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나 이 활동했던 가던 주민들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영화를 보고 싶다. 내가 그 문화누리 카드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쓰실 수가 없다. 혼자서 뭘 할 수도 없고 영화관도 갈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이 주민들과 같이 영화를 보고 하루를 지내고 싶다. 너무 이런 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준비 과정이고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하이파이브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민들의 변화를 보면서 되는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에게 다가와주고 내가 기다려주는 속에서 변화가 되고 나도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금도 미숙한 점이 많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고 정신적 고생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뉴스 보면 나오는 사실들 그리고 뭐 주위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한 기후인 게 제가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분들이 와주시고 이분들이 저한테 말 걸어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성장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2차년도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교육 속에서 제가 그걸 50% 100% 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정신적 고생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분은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라고 이런 정신적 고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1년과 2년의 기다림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왔고 어느 순간 제가 얘기 안 해도 와서 말 걸어주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저한테 자신의 삶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민들이 하나하나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사업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제가 뭐 다 이해해 모두 공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이분들과 이해하고 이분들을 공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주민들의 힘과 저의 성장을 통해서 3차년도 사업도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내성적이시거든요. 오늘 큰 용기 내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까 계속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 김예나님 앞으로 모시고 예나님이 나누는 회복 이야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나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영상? 나는 행복을 바람. 저는 처음 성민을 만나게 된 계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였어요. 되게 2024년도 겨울쯤이었는데 아빠의 죽음과 동생의 죽음으로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까 영상처럼 막 달력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벌써 막 열심히 사회적으로 일을 해서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막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막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막 가까이 사는 뭐 이모라던가 막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삼촌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청년이잖아. 이러면서 밥을 사주는데 그게 너무 충격 먹고 힘들었어요. 아,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이러면서 있다가 제가 이제는 동생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엄마랑 살고 있는데 나는 엄마뿐인데 엄마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찾아갔던 게 동사무소였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엄마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방안을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동사무소 동사무소 주무관님, 사회복지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예나 씨 화이팅! 지금도 울컥하는데요. 도와주게 됐고 그러면 지금 엄마가 도와주지 그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도움이 좀 어려우니까 선민복지관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소극적이다 보니까 저는 말하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되게 쭈뼛쭈뼛 겨울에 잔말을 입고 쭈뼛쭈뼛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막 항상 술톤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항상 술톤을 유지한다는 게. 그런데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만나는데 아무튼 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제가 울컥울컥 하는데도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급히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마음 요가도 하고 따뜻한 요가도 하면서 지금 막 같이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밝은 미소를 찾게 됐어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았고요. 지금 막 항상 고모어 있거든요. 되게 왜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비교하게 되거든요.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나만 지금 소중하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꿈이 상담사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렇게
좀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큰 용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어떤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또 용기로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예나님처럼 힘든데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라고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용기거든요. 네,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이 오늘의 예나님을 보고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여러분 시작을 아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고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도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특별히 관악구에서 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와중에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요. 여기 올라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 있지? 너무 떨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지어주시는 미소 하나, 박수 하나가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이 행사는요, 마음 똑똑 마을 톡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한마디로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요, 정신으로부터 고통의 경험을 받는 것, 한마디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이웃의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정신적인 고통의 경험에서 연결되는 경험은요, 이미 그 자체로도 회복이자 굉장히 기적과 같은 경험입니다. 회복은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다 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인생의 의미와 고생을 감당하고 오신 주민들의 그 회복 경험을 함께 듣게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묵묵히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실무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그 경험을 지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굵게 30분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회복이 과연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여기 네 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의 이름을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분 한 분의 소개와 무엇보다 이 주인공들이 과연 회복을 한마디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소개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여러분들의 소개와 나에게 회복이란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저보다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임종주라고 합니다. 네, 자, 임종주님, 회복은 한마디로 나에게 무엇인가요? 회복은 제가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죠. 네. 사회로 나가는 성공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준비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나라고 합니다. 저에게 회복이란 꿈을 싣는 비행기? 네네. 꿈을 실어서 내가
날려보면은 하나의 비행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박수가 조금씩 나오는데 확실하게 쳐주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하고요. 저는 진단은 조현정동장애라는 우리 사회가 때때로는 우리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진단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살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회복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예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꿈을 꾸는 것,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가가는 것, 결국에는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로는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회복을 이야기할 때 꼭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 나갈 때 우리의 존재는 사실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카나리아는 탄광에 들어가면 인간보다 유독가스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사회가 때때로는 너무 경쟁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할 때 이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복은 어느 특정 개인의 숙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 끝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필 이한결 사무국장님 바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멋진 말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마음건강팀의 유현주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하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회복은 저희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도 각자마다 너무 다른 속도와 너무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빠르게 달려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또 너무 느리다고 또 책짓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아닐까. 네, 회복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토크쇼는 유독 우리와 함께 박수치면서 많은 격려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회복의 경험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내 꿈을 만났을 때, 또 사회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나한테 회복의 과정 속에서 내가 유독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있으셨다면 혹시 어떤 경험들에서 내가 좀 더 회복을 좀 뜻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 혹시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분도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여기 참여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와, 진짜 살쪘다. 영상으로 제가 저를 보면서 와, 진짜 엉망이구나. 너 약간 관리가 정말 안 돼 있었구나. 너 네. 이거를 네.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 많이 느껴서 네. 뭔가 운동을 하고 이제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네. 라는 거를 네. 이제 직시하게 네. 됐습니다. 어느 정도. 네네. 네. 그렇게 직시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도 나의 어떤 회복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난 유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또 예나님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가 필요할 때 그 용기를 이렇게 막 짓누르지 않고 항상 술톤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던 지금은 안 계시는 사회복지사님도 생각나고 또 여러 함께하면서 해주셨던 연준 팀장님 그리고 정선아 복지사 선생님 이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더
함께 할 수 있었고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1인 가구가 정말 많잖아요. 이 1인 가구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고통을 혼자서 견딘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가면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 경험을 했을 때 나는 그 회복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결님. 예, 저는 진단을 군대에서 받았었는데요.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저의 그 좀 남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만 계셨어요. 좀 특이하긴 하더라도 아 쟤는 원래 저랬지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군대에 가자마자 이제 훈련소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게 그 훈련소 안에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약물 복용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그 단편적인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회복에 정말 큰 의미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혹시 선생님.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그 아버지가 좀 아파셔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슬픔이 많이 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일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쨌든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동료들이 저를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네. 그런 순간들을 계속 제가 지속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회복이 빠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우리 사실은 돕는 사람도 또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함께 응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두 분께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짧게 솔톤으로 얘기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님, 또 나의 모습을 내가 만나면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함께 한다는 게 조금 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지금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경험하셨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좀 두 분께 특별히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그 스스로 좀 고립되어 있으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언젠가 이제 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나가야지 뭔가 다시 사회에서 활동해야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발 내딛기가 좀 많이 그냥 핑계처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같이 함께 하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서 같이 막연하게 되게 막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막 그랬던 게 시작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뭔가 사회 속에 엉키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융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작이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어우러진다. 네, 아까와 또 되게 사뭇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상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 마음은 항상 혼자 있어도 고립감을 느껴도 항상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한 번의 계기가 두 번, 세 번을 만드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이 참 중요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했는데 그 귀 수술을 연결하는 부분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셔서 귀가 안 들리세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여서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엄마한테 그렇게 막 따뜻하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감정을 교류를 하면서 이런 인정받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엄마한테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이런 애증 아닌 애증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좀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약간 좀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죠. 자존감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지금은 변화돼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막 교회 선생님이 성가대 좀 해봐라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좀 성격이 밝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된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지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죠. 지금은 체육대회에서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2인 삼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2인 삼각 같은 경우는 서로 협동을 해야 하는 그런 달리기잖아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자신의 강점을 약간 좀 낮추면서 서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좀 사회적으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이게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세상에. 와. 네. 함께하는 것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네, 우리가 소리는 못 들을 수 있어도 마음은 소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도와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정말 주셔서 두 분이 저희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시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당사자분들을 함께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두 분께도 제가 여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전과 회복이란 단어가 예전에 불리울 때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똑똑 마을 톡톡 사업을 통해서 회복을 우리가 소개할 때와 좀 뭐가 달라진 느낌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한결 사무국장님 뒤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마음똑똑 마을톡톡 사업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기 그러니까 담당은 사실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 전에 재작년도부터 마음똑똑 마을톡톡 사업을 그냥 모임만 같이 운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뭔가 빨리 낫는 것, 빨리 변화하는 것, 뭔가 사회 참여를 시도하셨다면 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FGI 할 때도 박사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참여주민분들이 이게 사회 참여로 나가셨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다. 다른 저희가 사회 참여로 나가셨어도 사실 그 외에도 다른 회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 게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먼저 말씀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한결 이런 부분이었군요. 네. 앞서서 개념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나로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지역사회 실천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특정한 문제, 뭐 집에 계속 고립되어 있는다거나 우울감을 깊이 경험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우울감이 있더라도
집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꽤 오랫동안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나로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지를 계속 물어보는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정신적인 고생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회복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돕는 분들도 역시 그 개념들을 끊임없이 가장 가치 있게 변화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요. 예나님께 여쭐게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처음이 있잖아요. 이 모임에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 처음 나왔을 때 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처음 나오셨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으로 좀 변화가 있으신지 같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하면서 마음도 사업을 얘기해 주셨고 운동해볼 생각 없냐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 같은 거 안 하는데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이러면서 좀 긴가민가 했었고 그때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강요하시지는 않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쿨하게. 근데 난 또 챙김 먹고 싶어하는 관종이라 얘기 좀 해주지. 왜 계속 안 해주지? 이러면서 제가 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처음 만나면 솔직히 두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되게 궁금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마음 요가를. 마음 요가 나 유연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마음 요가 선생님이 좀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숨쉬기 운동을 알려주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지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래도 하면서 내 몸을 다스릴 줄 알고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마음을 좀 다스리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울증에서 좀 더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고 어떻게 나를 다스려야 될지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기도 하고 막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또 따뜻한 한 끼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한 끼는 또 제가 요리에 또 관심이 있어요. 요리를 또 재밌어 하니까 그러면서 하게 되고 또 잘 안 챙겨 먹잖아요.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잘 챙기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따뜻한 한 끼도 막 이렇게 여러 사람에서 합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또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요, 내가 병을 다 낫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그 다음에 약을 끊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더디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예나님 말씀처럼 내 몸으로 또 먹는 음식으로 회복의 작은 기회들을 마련해서 내가 몸이 나아지고 또 만족하는 삶에서 내 마음도 같이 따라오는 회복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종주님께도 제가 한 가지 회복의 노하우를 좀 여쭙고 싶기도 한데요. 아까 잠깐 혼자 있으면서 사실 마음은 굴뚝 같았다.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하기까지 많은 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종주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작을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모두가 생각하는 목표라던가 이제 본인이 뭔가 어려운 우울, 고립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그
목표점이라던가 지향점이 결국 생각해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사회로 복귀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뭔가 꿈을 이루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하니까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도 되고 잘 되더라고요.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그 시작은 제가 봤을 때 성민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저도 혼자 했으면은 그냥 막연했을 거예요. 사실 머릿속으로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거든요. 저도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려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은 했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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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말씀 주셨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발동을 거는 거고 또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먼 목표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아주 가벼운 세월에서부터 하나씩 해보자. 이제 거의 우리 토크쇼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분께 짧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결님, 사실은 이 사업 함께하게 되셨을 때 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바람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보다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관악구에서 그 지역 주민의 정신적 고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단체는 그 한울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그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실 그 두 곳이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대학동 1인 가구가 높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으로 나갈까,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어떻게 동료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을 만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사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관악구에서 그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한정적인 기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성민뿐만 아니라 성민이 시작을 하면 이제 아마 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정신건강이라고 따로 떼서 하진 않았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왔던 것도 그분들이 잘 살고 지역 주민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실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람보다는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네. 아산이 끝나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 사업을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감사한 사업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한 7분이 고기를 끄덕끄덕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보실 때 아마도 기다리기에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업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의 담당자로서 의미는 한마디로 뭐가 있을까요? 의미는 저한테는 사실 저희 주민분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주민분들이 뭔가 저는 모임에 그냥 오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어떻게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오실 수 있었을까?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되게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계시는 영우님. 네, 지금은 영우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 창영님도 계시고, 창대님. 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주민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고 주민분들의 변화, 그 과정들을 같이 보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토크쇼를 여러 번 해봤지만 함께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의 호응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거든요. 혹시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 플로어에서도 이게 기회가 자주 있지 않거든요. 네, 이 참석하신 주인공분들에게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울센터 자치회장 유호균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NF께서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와, 세상에 너무나 소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예나님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요, 대답해드려야죠. 네. 10년 뒤를 생각하면 가슴이 되게 벅찬데요. 왜냐면 힘든 생활을 해왔고 거기서 나오기까지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꿈꿀 수 있었던 건 제가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를 제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지금 종강을 했고요.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탈수급을 해서 좀 더 건강한, 이렇게 안주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게 또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건강한 사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고요. 또 시리얼, 유튜브 시리얼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저처럼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용감하게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이런 사회적인 일꾼, 청년으로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 나비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적인 고생이 사실은 아직도 나에게는 ing일 수 있죠. 그런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사실은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여전히 숨어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경험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에서 나는 꿈을 찾고 있다라고 해서요. 질문도 훌륭하셨지만 답변도 훌륭하셔서 사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10년 뒤까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고립되어 있다가 이제 도움을 받고 한 발씩 내딛으면서 하나씩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는 게 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의식주라던가 건강이라던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너무 막연하게 막 멀리 있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것부터 지금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도 똑같이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아마 원하시는 모델상이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기대 때문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루 1시간 한 번을 나를 위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그 힘이 나중에 10년을 채우고 또 이 세상을 채우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주 짧고 굵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어느덧 굉장히 중요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모두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모두 네 분이 여기에 오신 많은 주민들과
또 오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전해주시고 싶은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시면 옆에서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저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준비되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많이 준비되신 분들. 아, 네. 관악구의 마음 똑똑, 마을 톡톡을 정말 더 많이 확장할 거다. 그래, 그러니 시작을 해달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이한결님. 네. 저도 나상희 관장님께 감사드리며 꼭 아산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모든 기관이 관악구에서는 조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멋집니다. 네. 예, 제가 먼저 할 걸. 네, 저희 마음건강팀 그리고 주민협력과 많이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성과 공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성과 공유회가 사실 저희가 뭘 잘했다, 뭐 이런 막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이렇게 사업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이런 주민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해주시는 저희 주민분들, 그리고 이웃사회 비밀분들, 그리고 관내 협력기관,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예나님도 구호를 외쳐주셨는데요. 우리 저기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늘 토크쇼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우리 마음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자, 시작! 기다리고 함께하고 나아가고.